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괄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에 나서서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개회가 됐는지부터 궁금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윤수 기자. 네, 국회 로텐더 홀입니다. 먼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모습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회 로텐더 홀입니다. 원래 저녁 7시부터 본회의 개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의원들이 착석한 상태에서 아직 국회 본회의 개의하지 않고 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아직 의장석에 자리하지 않은 모습이죠.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인데요. 현재 화면 가운데 있는 곳이 민주당 의원들로 보이고요. 보통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화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현재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농성장에 있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갔을 때는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현재 이곳 본회의장 화면으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로텐더홀에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일부 비서진들과 함께 남아서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금 전에 국회 4+1 협의체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 내용을 조금 대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오늘 우리는 선거제 개혁법과 검찰 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검찰개혁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 간의 견제,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1 협의체 간의 이견은 정리가 됐고 최종 합의안까지는 도출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것이죠. 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사실 패스트트랙으로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이 지정될 당시에 최초에는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그리고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4+1,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이 나왔는데 오늘까지 현재 확인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지역구를 현재 20대 국회 구성과 똑같은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는 47석으로 하되 이 47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적용해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상한선, 그러니까 캡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입니다. 네, 막판까지 지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석패율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애석하게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올려서 의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고 오늘 오전에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그룹들이 만나서 합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아서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통과시키자, 이런 데 뜻을 모으고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석패율제 이견을 정리하는데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결정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합의안이 나오게 되었고요. 오늘 본회의까지 정말 숨가쁘게 하루 종일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석패율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야3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 이 석패율제를 꼭 해야 한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치 병폐가 바로 지역주의인데, 소위 말해서 민주당 소속으로 영남에 가서 선거를 당선되고 또 한국당에서 호남에 가서 당선될 수 없으니 차점자에 대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게 시작이 되면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야3당의 주장이었고,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에서는 이게 소위 중진 구제용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왜냐? 중진들 지금 뭐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라든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지도가 높다 보니 지역에서 많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석패율제는 가장 적게, 당선자와 가장 적게 표 차이가 나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제도다 보니 소위 말해서 중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악용돼서 민주당의 의석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기 네. 때문에 석패율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였는데, 오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대한신당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석패율제 받아들이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러면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최종안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최종 합의안 나온 것은 기존의 한국당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네. 비공식적으로 검토했던 안에 상당히 근접했다는 평가거든요. 이 정도면 한국당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한국당 의원들도 실제로 만나보면 아무래도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영남권이라는 지역에 상당히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다 보니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했고요. 근데 이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은 민주당도 사실 큰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의석수가 225대 75로 갈 경우에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조정이 되다 오늘 253대 47로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걸로 됐던 건데, 다만 자유한국당이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넣는 겁니다.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을 의석수에 비례하는 건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게 되면 비례대표를 이 개정되는 선거법상으로는 더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존 제도대로라면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는데, 개정이 되고 나면 비례대표 의석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 때문에 못 얻게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민주당을 포함한 4+1에서 제외돼서 사실상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석수까지 못 얻게 되면 더 고립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던 겁니다.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면 비례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길 네. 거다. 그러니까 비례정당의 이름이 100여 개가 적혀있는 투표용지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비유까지 했는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 이런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을 받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다 보니 소위 말하는 비례한국당, 그러니까 위성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정당 투표를 소위 말해서 몰아달라, 그러면은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합당을 하는 방식이 되든 아니면 연대를 하는 방식이 됐든,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은 기존 자유한국당으로는 지역구 정당을 얻고 소위 말하는 위성 정당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상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서 지금의 어떤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의석 비율을 점하겠다, 이런 전략이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본회의장 안쪽 상황 잠시 짚어보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혹시나 본회의장 바깥에서 아직 있는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본회의 개의 예정이니 즉시 본회의장에 입장하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의상실 앞에 아직 심재철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 부의장 저희가 앞서 의장실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한국당의 김한표 원내수석 그리고 민주당의 이원욱 원내수석이 대화하는 모습도 아까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요. 의결 정족수가 아직 미달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의결 정족수가 일단 다 차야지만 문희상 국회의장도 의장석에 와서 개의 선언을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국회 제적 의원 수가 정확하게 295석입니다. 원래 300석 중에 5석이 비어서 현재 295석이고요. 과반이 148석입니다. 296석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과반이 148석이 있어야 이제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건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결 정족수는 안 된 것 같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미 의결 정족수가 됐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으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본회의를 못 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이곳에서는 본회의장에 과연 의결 정족수가 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 의결 종족수,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각에서 지금 40분 정도 지났습니다만 아직 본회의는 시작하지 않았고요. 본회의장 안에 들어온 의원들은 일단 착석해서 개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의가 되면 가장 먼저 상정되는 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네, 가장 먼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회기 결정의 건. 그러니까 원래 헌법에는 임시회는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회기 결정, 그러니까 25일까지 성탄절까지만 이번 임시국회에 회기를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안건을 현재 가장 먼저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과 맞물려 있는 거죠. 네.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네.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 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